자, 이번에는 80페이지 지수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지수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 부등식은 이제 방정식에서 등호를 이제 뭐로 바꾸는 거야? 부등호로 바꾸는 게 이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네, 부등식이 되는데, 그래서 풀이 방법도 좀 비슷해요. 풀이 방법도 좀 비슷한데, 약간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먼저, 우리가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 때, A의 fx제곱과 A의 gx제곱의 대소를 이제 비교한다고 치자. 자, 그럼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크면 더 큰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이 더 크면은 fx가 이제 gx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될 텐데, 밑이 만약에 0에서 1 이상은 어떻게 되지? 지수가 더 클수록 원래 숫자는 더 작아진다 그랬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봤잖아. 예를 들어서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을 비교해주면 얘가 더 크지만 2분의 1의 제곱과 2분의 1의 세제곱을 계산해주면 얘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범위가 1보다 크냐 0에서 1 사이냐에 따라서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냐 아니면은 바뀌냐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범위에 따라서 요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반대가 되는지 요걸 이제 잘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두 문제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 자, 먼저 30번 문제 한번 밑에 봅시다. 자, 먼저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를 보면은 5의 x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뭐랑 같냐면은 125의 x 더하기 3제곱이랑 같다. 이런 이제 식이 있어요. 자, 그럼 125는 아까 우리가 봤던 숫자야. 뭐의 세제곱이요? 5의 세제곱이죠. 그죠? 따라서 얘는 밑을 5로 통일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럼 이 녀석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은, 자, 어떻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5의 좌변은 5의 x제곱 빼기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125가 5의 세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에 x 더하기 3제곱이 되고, 자, 얘는 지수법칙에서 요 두 개 곱해서 적어줄 수 있죠? 따라서 5의 3 곱하기 x 더하기 3제곱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안. 부등식인데 선생님이 등으로 적었네. 예, 잠깐 생각했네요. 자, 같거나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같거나 크다. 그러니까 여기도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과 요 녀석을 이제 대소를 판별해주면 되는데, 밑이 지금 5잖아. 5는 1보다 큰 수예요. 그죠? 1보다 큰 수는 원래 숫자의 대소 관계가 지수의 대소 관계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수끼리 비교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3x 더하기 9가 되겠죠. 요거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이항시켜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인수분해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10 빼고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더하기는 어떻게 된다?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이 뭐예요? 자, 2차 식쪽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2분의 4이라 그랬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작다. 이 녀석이 이제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밑이 0에서 1 사이인 케이스를 한번 해볼게. 밑이 0에서 1 사이인 케이스. 3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3번? 자, 33번 문제를 보면은, 자, 81분의 1이 3분의 1의 x제곱보다 같거나 작고, 그 다음에 얘가 27보다 또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딱 보니까 밑을 3분의 1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1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3분의 1의 몇 제곱이 되죠? 81분의 1은 3분의 1의 4제곱이 되겠죠. 그죠? 4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건 3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27분의 1은 3분의 1의 몇 제곱이 되겠어요? 3분의 1의 역수가 3이니까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3분의 1에서는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밑이 3분의 1로 통일이 됐으니까 지수끼리 비교를 해줄 텐데, 자, x랑 4랑 마이너스 3을 비교해 주는데, 밑이 지금 3분의 1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숫자야. 그지? 그러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원래 부등식이랑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됩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같거나 작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로 A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자, 39번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복되는 거는 치환이라고 했죠. 그죠? 반복되는 건 치환이니까
치환을 시켜서 푸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방정식이랑 뭐가 좀 다른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자. 자, 39번 한번 같이 봅시다. 3의 2x 더하기 1제곱 빼기 5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3의 x 더하기 1제곱 빼기 3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자,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해보자. 일단 이게 반복되는 형태가 3의 x제곱 같은데 정확하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지수법칙을 써서. 자, 지수법칙을 써서 어떤 식으로 분리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잘 체크하는 거 잘 보자. 자, 먼저 이 녀석을 한번 볼게요. 3의 2x 더하기 1제곱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지수법칙을 써주면 얘는 3의 2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의 2x제곱은 3의 x제곱 전체의 제곱으로 써줄 수 있겠지. 그지? 네. 3의 1제곱은 3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3의 x, 이렇게 이제 3의 x제곱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형태를 변형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좀 거슬리는 거 하니까 여기가 거슬려요. 3의 x 더하기 1제곱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3의 x 더하기 1제곱이라는 녀석은 그럼 얘는 지수법칙을 써주면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결국 3의 x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쓴 걸 가지고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좀 써주면은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자, 곱하기는 순서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3 곱하기 3의 x제곱 전체제곱 이렇게 바꿔줄게. 이렇게 바꿔주고 두 번째 거는 빼기 5 곱하기 3의 x제곱 세 번째 거는 보라색 고쳐준 게 요거 앞뒤 바꿔 써주면 3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빼기 3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은 3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3의 x제곱을 어떻게 해줘요? t라고 치환을 해줄 건데 자, 선생님이 강조했어. 지수식을 치환할 때는 뭐가 붙는다? 범위가 붙는다. t가 어떻게 돼?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지금 범위 항상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치환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주어진 식을 계속해서 적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3 곱하기 t의 제곱 빼기 5t 빼기 3t 빼기 3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긴 동량이니까 계산이 돼요.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8t 빼기 3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잘 보자. 자, 여기 인수분해가 돼요 지금. 자, 크로스로 곱해서 계산해주면 3, 1, 여기는 1, 3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 3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1앞에 플러스 붙여주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이제 크로스로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3t 더하기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3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 이어서 한번 풀어보자. 이어서 풀어주면은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2차 식쪽이 0보다 같거나 크면 두근의 바깥쪽이라 그랬잖아. 그지? 두근의 바깥쪽이니까 각각이 0이 되는 점을 찍어보면은 앞쪽은 마이너스 3분의 1, 뒤쪽은 3이에요. 그리고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양쪽 바깥쪽입니다. 요렇게 되겠어요. 그죠? 네, 요렇게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까 아까 앞에서 여기 이제 3x제곱을 t로 치환시켰을 때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랬잖아. 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t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이 노란색의 성질과 파란색의 성질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칠해주면 어디가 되겠어요? 요 부분만 답이 돼요. 요 부분만. 그래서 t는 3보다 같거나 크다. 얘만 이제 됩니다. t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또는 t는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이 녀석은 안 돼. 이 녀석은 안 돼. 왜냐하면 요 조건 때문에 t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막 음수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여기서 우습게 알고 썼다가 나중에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 구해놓은 t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해서 보고요. 자, 그럼 이제 다 풀었어요. 네. t가 3보다 같거나 크다. t는 근데 뭐였어? 원래 3의 x제곱이었잖아. 3의 x제곱이 3보다 같거나 큰데 3은 3의 1제곱이니까 따라서 x는 어떻게 되겠어?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한번 정리해두고요. 네, 풀이 한번 정리해두고 특히 이제 39번 문제 여기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거. 네.
X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이용하는 거. 이거 이제 좀 봅시다. 이거 까먹어서 틀린 경우 되게 많거든. 정리됐나요? 자, 정리됐으면 이제 4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43번 문제는 조금 이제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베이직스 난이도 치고는 꽤 귀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하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학교 시험에 좀 더 응용돼서 나오면은 100점이 굉장히 높은 문제가 돼요. 자, 4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x의 x-4제곱이 x의 6 더하기 3x제곱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뭐 어디가 포인트인 거니까 지수에도 미지수가 보이는데 밑에도 미지수가 보여. 밑에도 미지수가 보여. 자, 근데 밑이 지금 x로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어쨌든 밑이 x로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고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0보다 크다라고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배운 형태를 보면은 밑이 같으면은 a의 fx제곱과 a의 gx제곱의 대소를 판별할 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는 밑에 범위가 0에서 1 사이냐 아니면 1보다 크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지, 그치? 요걸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밑이 x로 똑같긴 한데 이 x값이 1보다 큰 숫자인지 0에서 1 사이의 숫자인지 아니면 1인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 자, 어떻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냐면은, 자, 첫 번째 경우로 x가 1보다 큰 경우에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등식이 어떻게 풀릴 거냐, 요걸 풀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는 x가 그럼 0에서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걸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x가 그러면은 1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요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x가 1보다 커. 자, x가 1보다 크면은, 자, 어쨌든 얘가 1보다 큰 숫자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부등식을 풀면은 x-4랑, 이게 노란색이야? 이 경우에는 이제 x-4랑 6 더하기 3x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를 이항시켜서 풀어주면은 6 이항시켜주면 -10, 그 다음에 같거나 크다, 이항시켜주면 2x. 따라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x는 -5보다 같거나 작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x는 -5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x가 1보다 큰 상황에서 이런 근이 나와야 돼. 그럼 x가 1보다 크면서 x가 -5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얘는 이제 모순입니다. 예, 이런 범위에서 식을 풀었더니 만족시키지 않는 애가 나왔어요, 그죠? 예,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 이 녀석은 x는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녀석이 없어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는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럼 x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에는
그럼 이제 x-4랑 6 더하기 3x랑 대소를 판별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돼야 되죠. 그죠? 반대로 돼야 된다. 요 경우에는 요렇게 풀면 되고요. 자, 그럼 이항이항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10이 어떻게 돼요? 2x보다 같거나 크다. 마이너스 12 2x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5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상황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걸 이제 찾으면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자,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제한 범위는 x가 0에서 1, 4, 2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이 나왔냐면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근이 나왔어.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디가 되겠어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바로 여기죠. 그죠? 여기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케이스에는 해가 어떻게 되겠어?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게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x 대신에 1을 대입해보자. 1을 대입해보면 1의 마이너스 3제곱은 같거나 크다. 1의 9제곱이 되는데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얘는 이제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네, 따라서 x는 1도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x는 1 해가 돼요. 1 대입하면 이 부등식 만족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를 다 구해놓은 걸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합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 2, 3에서 합쳐주면은 답이 어떻게 돼? x는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1일 수도 있고 1보다 작아도 되니까 요 녀석이 해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어. 왜? 일단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될 텐데 밑이 0에서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뭐 1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우를 일일이 다 나눠가지고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 부등식을 풀 때 어떻게 해줘라? 경우를 갈라서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필기 좀 해두고요. 네, 중요한 부분 정리 좀 해둡시다.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뒤쪽에 넘어가서 84페이지부터 또 이제 그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 한 문제씩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6번이랑 20번 문제 한번 이제 한번 보자. 자, 16번 문제, 88페이지 16번 문제를 보면은 9의 x 더하기 4제곱이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4x보다 같거나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얘는 9랑 3분의 1한 숫자를 보니까 다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거든. 물론 3분의 1로 맞출 수도 있고요. 3으로 맞출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부등호방 바꾸면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밑이 1보다 큰 숫자로 맞출 거야. 그래서 밑을 3으로 일단 만들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네. 밑을 3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식은 3의 제곱에 x 더하기 4제곱이 될 거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지수법칙을 써주면 첫 번째 식은 3의
2x 더하기 8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테니까 자 그럼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2x 더하기 8이랑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를 비교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겠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유지가 된다. 자 이 부등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넘겨주면 좀 편하겠네. 그럼 x제곱 더하기 2x에다 4x 더해주니까 6x 더하기 8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 더하기 2랑 x 더하기 4를 곱해준 게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자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의 합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걸 다 더해주면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9,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한번 봅시다. 20번. 자, 이제 아까 전부터 계속 연습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녀석 보면은 좀 빨리 고칠 수 있게 연습을 해놔야 돼요. 네. 필기할 시간 조금 이따 줄 테니까 일단 설명부터 듣고 필기하세요. 자, 여기 2의 2x 더하기 1제곱, 그 다음에 여기 2x제곱 보이는데, 요 2의 2x제곱이 보이는 순간, 아, 얘는 2x제곱 전체의 제곱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 아까 전에 고친 거 생각해서 해주면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한 번 더 선생님이 이걸 연습을 해줄게. 자, 2의 2x 더하기 1제곱은 2의 2x제곱 곱하기 2가 되고요. 그죠? 자, 2의 2x제곱은 2의 x제곱 전체의 제곱이랑 같이, 그지?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뀌어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치환을 했을 때, 치환은 어떻게 해요? 2x제곱이 반복되니까 2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항상 강조합니다. 자, 지수식은 치환하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없게 된다. 이거 반드시 좀 붙여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치환해서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이 녀석은 2 곱하기 t의 제곱이 되겠죠. 이 녀석은. 네,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5 곱하기 t 더하기 2. 이 녀석이 0보다 같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2, 1, 2, 1.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 다 붙여주면 되겠네. 따라서 이 t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2의 곱이 0보다 같거나 같다. 그럼 t의 범위는 2분의 1에서 플러스 2 사이가 될 텐데, 자, 이 녀석은 t는 0보다 크다 일단 만족하죠, 지금. 그죠? 0보다 큰 범위 있습니다. 다. 따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쳐내거나 그럴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t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t 자리에다가 다시 2x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식은 2분의 1을 보다 같거나 크다 보가 2x제곱이 2보다는 같거나 같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그럼 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x의 범위는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2의 마이너스 1제곱과 2의 1제곱 사이에 2x제곱이 있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정리 한번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 적었나요? 자, 그럼 이제 25번 문제 한번 봅시다. 25번 문제도 아까 이제 풀었던 거랑 비스무리한 문제인데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경우 나누는 게 되게 귀찮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25번 문제를 보면은 x의 6x-5제곱이 x의 2x 더하기 11제곱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보면 밑이 x로 이제 똑같게 나와 있긴 한데 x가 그냥 0보다 크다라고만 나와 있지 이게 0에서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1인지 이게 안 나와 있어. 얘도 이제 1을 기준으로 경우를 세 가지로 갈라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x가 1보다 큰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유지를 시켜서 식을 적어주면은 6x-5랑 2x 더하기 11을 대소 판별했을 때 2x 더하기 11이 더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항 시켜서 정리해주면 이항 시켜서 정리해주면 얘는 4x가 16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니까 x는 어떻게 되겠어요? 4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x가 1보다 크면서 4보다 같거나 작은 걸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x는 1보다 크다. 자, 얘는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x는 1보다 크다. x는 1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낸 그는 x는 4보다 같거나 작은 거니까 x는 4보다 같거나 작다.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되니까 이 첫 번째 녀석의 해는 어떻게 되겠구나? 첫 번째 녀석에는 x는 1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같거나 작다. 요게 해가 되겠구나. 그죠? 네. 1보다 큰 범위에서 해를 구해봤더니 4보다 같거나 작게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해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범위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x가 0에서 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x 빼기 5랑 2x 더하기 11을 대소 판별해줬을 때 6x 빼기 5가 더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역시 이항 시켜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4x는 16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x는 4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럼 얘도 이제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해보면 x가 이제 0에서 1 사이인 범위, 0에서 1 사이인 범위에서 x가 4보다 같거나 큰데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있어 없어요? 얘는? 없어요.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는구나? 해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x가 1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1에 x자리에 1다 대입해서 계산해보는 거예요. 1의 1제곱은 같거나 작다. 1의 13제곱보다. 근데 어차피 1은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x는 1일 때 성립하니까 x는 1도 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만족하거든. 예, 따라서 요 세 개를 이제 합쳐주면 돼요. 합쳐주면 최종적인 근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x는 어떻게 되겠어? 1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x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가 돼서 다 더해주면 답이 10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계산되게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부등식의 실생활 활용 문제 한 문제 하고 넘어갑시다. 세 문제가 있는데 28번 같은 거 우리 많이 풀어봤으니까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에 어떤 필름을 한 장 붙일 때마다 빛은 통과하기 전 양이 60%만큼 차단된다고 한다. 유리를 통과한 빛이 처음 양이 625분의 16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이 필름을 최소 몇 장을 붙여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처음에 100이란 양이 있는데 처음에 100,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이란 양이 이 필름 한 장을 붙여서 필름을 한 장을 투과하면은 60%가 차단되니까 몇 프로가 남겠어요? 40%가 남겠죠, 그죠? 네, 40%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름 한 장을 거치면 필름
한 장을 거치면 여기가 이제 40만큼이 이제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또 필름 한 장을 또 붙이면 어떻게 될까? 필름 한 장을 또 붙이면은 또 60%는 차단되고 나머지 40%가 남겠죠. 그죠? 그러면은 40%라는 거는 40%란 건 100분의 40이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여기 40도 실은 의미가 뭐냐면 원래양 100에다가 100분의 40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필름 한 장을 붙일 때마다 이게 차단율이 계속 이제 40%씩만 남게 되는 거예요. 60%가 차단이 되니까 40%씩 남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 남는 걸로. 자, 그래서 우리 전에도 요거 비슷한 거 배웠죠. 예, 일정한 비율로 이제 증가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할 때 1 더하기 100분의 x를 넣거나 1 빼기 100분의 x를 곱하거나 이거였잖아. 그치? 얘는 60%만큼 차단된 거니까 1 빼기 100분의 60. 그래서 처음 양이 a가 있었으면은 여기에다가 1 빼기 100분의 60을 곱해주는데 필름을 x장 붙이면 여기에 이제 x승이 붙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0.4잖아요. 이 100분의 40이라는 숫자 전체가 1 빼기 100분의 60이거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필름을 X장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필름을 이런 식으로 X장을 붙이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양은 이 A를 처음 양 0이라고 했을 때 처음 양의 1 빼기 100분의 60의 X제곱을 곱해주게 되는데 이 녀석이 처음 양의 625분의 16 이하가 돼야 된다. 이하니까 더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얘는 이제 필름을 X장 통과한 후에 남는 양,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준 양이게 되겠습니다. 이 기준 양보다 이게 같거나 작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풀어주면은 어차피 A는 양변이 똑같으니까 A 약분시켜버리면 되고 1 빼기 100분의 60은 요 계산해주면 이거 100분의 60 약분시켜주면 이거 5분의 3이니까 이게 5분의 2가 되겠네. 따라서 5분의 2의 x제곱이 625분의 16인데 자, 선생님 아까 거듭제곱 숫자 외우라 그랬죠? 625라는 숫자는 5의 4제곱이고 16이라는 숫자는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5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죠? 5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5분의 2의 x제곱이 5분의 2의 4제곱보다 같거나 작다 그랬는데 5분의 2라는 숫자는 0에서 1 사이인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어때야 돼?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x랑 4를 비교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x는 4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따라서 최소 몇 장 붙여야 돼? 최소 4장을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등식에서 좀 중요한 문제들 한 번씩 쭉 다뤄봤고요. 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80페이지랑 81페이지는 지수 부등식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고 숙제는 베이직센 84페이지, 85페이지까지 풀어보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는 베이직센 오늘 배웠던 파트 78쪽부터 85쪽까지